네, 허반석의 주식 파파라치 이어가겠습니다. 오후장 한 차례 더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 양시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포착해야 될 내용들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반석 패치께서 취재한 내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뭔가요? 사실 2차전지 쏠림 계속되고 있어서 어디를 보시는지 또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랑 포스코가 아니면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래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따박따박 우리만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폴더블 폰과 스마트폰 부품 관련된 섹터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내일 갤럭시 폴드에 대한 언팩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인 더 플립 사이드라고 해서 내일 이제 오후 8시 코엑스에서 언팩 행사가 있는데요. Z 플립 5, Z 폴드 5의 출시가 있습니다. 벌써 5세대 폴더블 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품사 밸류체인 쪽에서는 안정기에 좀 접어들지 않았는가, 잘하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 수혜주 중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찾아볼 필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스마트폰 시장, 지난번 디스플레이 시장 이야기를 할 때에 전장 부품 시장이 스마트폰 부품 시장의 규모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부 선 반영된 영향 때문에 주가 조정이 이미 조금씩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벌어들이는 이익과 기업의 펀더멘털을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자리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보여진다면 투자자의 시선으로는 매력적인 구간으로 분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서 부품 관련된 주의 수급 쏠림이 한 번쯤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를 앞두고 한 몇 달 전부터는 시세가 나기 마련인데 아주 강력한 시세가 나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행사 이후에 또 시세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움직임 안에서 2200만 대라는 삼성전자가 세운 폴더블폰 이 판매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좀 분야별로 공략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폴더블폰 새롭게 열리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략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세요? 폴더블 폰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분들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단점들이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접었다 폈다를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화면에 주름이 생기는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 결국엔 접었다 폈다 하면서 불필요한 동작들이 폴더블 폰에 가해지면서 전원이나 화면 꺼짐 현상들도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단점들이 개선을 하려면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력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지 단점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 그 단점이 개선되었다라고 한다면 개선된 부분에 특효 처방을 한 기업들의 수혜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서 화면으로 한다면 주름이겠죠. 접히는 부분의 주름 개선, 디스플레이 부분이고요. 힌지 또는 UTG라고 해서 울트라 틴 글라스라고 해서 결국엔 아주 초방막 강화 유리에 대한 부분들, 필름에 대한 부분들도 챙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게를 줄여야 하고 그다음에 두께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나 아니면 화면의 크기, 폴더블 폰의 원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또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추가적인 시세는 산업의 방향성을 봤을 때 여전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전장을 포함해서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활용성이나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엔 S펜이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S펜을 인식할 수 있는 디지타이저 관련된 FPCB 쪽도 수혜주로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1, 2, 3세대를 거쳐서 이제 5세대까지 왔습니다. 워낙 뚜렷하게 어느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기업들 안에서도 여전히 독점적 지위가 있는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종목 선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각 분야 안에서 그러니까 IT 부품 예전에 없었던 내용에서는 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UTG도 새로운 키워드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5세대까지 접어들었기 때문에 경쟁력에 있어서도 명확한 수혜주가 있을 것 같아요. 종목별로 어떻게 보세요? 힌지라고 먼저 다들 폴더블 폰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물방울 힌지라는 이야기 때문에 KH 바텍이나 파인 테크닉스에서 이제 인적 분할을 진행을 한 파인 엠텍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S코넥이라는 종목도 힌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엔 대형 양대사죠. KH 바텍, 파인 엠텍이 보다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초박막 강화 유리, UTG죠. 여기에서는 세경하이테크가 필름을 좀
공급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JNTC, 캠트로닉스, 필옵틱스까지 있겠고요. 워낙 시세가 많이 나온 쪽에서는 조금은 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MC넥스나 캠시스 파워로직스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CB 쪽에서는 삼성전기나 LG이노텍, 심텍, 이스페타시스 등등 보일 텐데요. 결국엔 많이 오른쪽에서는 다른 이슈에 이어서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갤럭시 언팩 행사에 국한해서 아직까지 시세가 나지 않은 종목들 찾아보시는 거 하나의 투자 포인트 삼아보시면 좋겠고요. S펜 관련해서 디지타이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인터플렉스,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강조드린 종목들이 몇 개 있죠? KH바텍, 파인엠텍, 세경하이테크, MC넥스, 캠시스 파워로직스, 인터플렉스, 이녹스 첨단 소재 이 정도 수준들이 각각 분야별로 제일 앞 선두에다 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야 하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안에서 아직까지 다른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4월, 6월에 살짝 연고점을 찍고 지금 쉬어가고 있는 패턴입니다. 각자 자리에 따라 저위험 구간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되고 또 기대 수익도 높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종목별 안에서의 탑픽은 또 저희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마감 후에 다시 여쭤볼 내용이고요. 마감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동시효과 상황을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오후장에 다시 고점을 높입니다. 코스피가 2646선이 오늘 오전 고점이었는데 계속 30선 맴돌았었거든요. 다시 한번 포스코 그룹주가 힘을 내면서 2640선 목전까지 올라가면서 마감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끄는 오후장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15개월 내 최고가 945선이 3시 구간에 나온 신고가인데 현재는 939선에서의 등락 보이면서 호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의 움직임도 간략하게 좀 보면서 동시효과 구간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총 안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쉬어갔고요. 막판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시 기세를 냈습니다. 홀딩스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시총 4위를 지키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두 후순위에 가더라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퓨처엠 모두 다 강세 움직임으로 더 탄력받는 오후장이었습니다. 특히 LS 그룹주의 강세로 LS 상한가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공주라든지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오늘 약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 마감 앞두고 있는데요. 마감 15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7월 25일 화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장 마감하고 나니까 밀려오는 피로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오늘 장도 수급으로 시작해 수급으로 끝난 하루였습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조금은 분산되나 확산되나 싶었는데 결국 막판까지 놓고 보면 수급이 시작해 끝났구나라고 싶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피로도가 굉장히 컸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그 안에서도 에코프로가 강했지만 새롭게 등장한 LS그룹주, 뉴페이스의 등장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고요. 또 다른 이 중국 부양과 맞물리면서 유가의 강세로 움직였던 정유, 조선의 상승도 일부 포착이 됐습니다. 나아가서 FOMC에 대한 경계감은 확실히 시장 안에서는 눈에 띄진 않았는데 이 부분이 이번 주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수의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종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3% 오르면서 263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고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자리였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2646선까지 다가섰습니다. 바로 직고점인 50포인트까지 얼마 남지 않은 구간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다만 여전히 쏠림이라는 점은 좀 아쉬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15개월 내 최고가를 다시 쓴 코스닥은 장중 945선, 오후장에 한 차례 더
레벨업을 시도했습니다. 2022년 4월에 고점이 953선인데 여기를 이번 주에 또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의 수급 움직임을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그럴 시장이었습니다. 1% 상승했네요. 고점 높이면서 마감한 양시장의 분위기 수급도 체크해야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양 매도가 펼쳐졌고요. 특히 포스코, 그러니까 철강금속 쪽으로 매도 물량이 좀 짙게 나온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이 꽤 많이 팔았는데요. 1조 원 넘게 1조 4천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이틀째 유가증권 시장의 매도 이어졌습니다. 개인이 이끄는 수급장 확인했고요. 코스닥은 장 중에 좀 변화가 있었죠. 어제도 장중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으로 끌어올리는 힘을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중 돌아선 외국인은 오늘 에코프로 사들였고요. 3,800억 원의 매수 우위로 마감. 코스닥은 장중 매도로 돌아서면서 개인이 팔자세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FOMC 마지막 금리 인상이 아닐까에 대한 이런 확연한 움직임이 환율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시장에서 오늘 1280원 선에서 출발한 환율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1274원대까지 내려앉았고요. 이번 주 빅이벤트인 FOMC에서의 이 위원들의 제롬 파월의 의장의 발언, 그리고 ECB BOJ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환시의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확연하게 2차전지 쏠림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1분기에 실적과 함께 좋았던 종목들이죠. 엔터, 전력기기, 건설기계가 다시 끌어올렸던 그런 장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쪽은 아무래도 2차전지가 중심을 잡고 있는데요. 어제는 포스코 그룹주가 다 같이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이들로의 쏠림이 강했는데 다시 또 그 공을 에코프로가 받아가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오늘 132만 원의 신고가를 쓴 에코프로부터 보셔야겠고요. 11%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BM도 48만 원의 신고가를 새로 쓴 하루였습니다. 반면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퓨처엠은 신고가였었지만 그 안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어제 강했던 쪽으로는 살짝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움직임도 장중에 펼쳐졌습니다. 정유주가 강하긴 했는데 특히 SK온 모멘텀을 안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확연하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4.6%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유증에 대한 악화 우려 속에 다 모든 상승세를 회복하며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종목들도 눈에 띄었는데 고려아연도 14% 급등하면서 증권가의 호평 속에 급등세가 펼쳐졌고요. 모처럼 만에 쉬었던 자동차 쪽 부품주도 상승세. 이제 이번 주에 있을 현대 기아의 IR에 대한 기대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엔터주가 다 같이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15만 원을 바라봅니다. 신고가 다시 쓰면서 하이브, SM 다 같이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K 콘텐츠의 저력을 확인했던 하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쪽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쪽은 많습니다. 항공주도 오늘 많이 빠졌고요. 이번 주 내내 화장품주들도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허반석 위원님, 오늘 장의 쏠림은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장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전히 수급 쏠림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에 이어서 LS 그룹주들의 엄청난 수급 쏠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지수는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시장에서의 하락 종목 수는 또 1,300개에 육박하고 있고 양시장 합산 1,900개 이상의 하락 종목 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수는 오르지만 에코프로, 포스코, LS와 관련된 수급 쏠림 관련된 주가 내 계좌에 없다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의 전략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전략은 지금 막 오르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본다면 펀더멘털보다는 수급의 힘, 돈의 논리에 의해서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에 대한 모습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모든 종목을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엔 한도 끝도 없이 오르는 종목들도 없고 한도 끝도 없이 내리는 종목들도 없다라는 말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장세에서는 한쪽 편에서는 수익 실현의 기회 포착에 더욱더 열심을 내셔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저가 매수의 또 다른 기회를 노려야 하는 시장,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쪽으로 나도 추격 매수를 해서 포스코, 에코프로, LS 관련된 종목을 지금 저 위에서 나도 탑승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 하지만 지금 매도에 대한 고민, 손절에 대한 고민, 나도 그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한 종목들이 결국엔 올라온다. 잠시 후 AS를 드리겠지만 그런 종목들 하나하나 MTN 방송과 함께 잡아가시는 전략 2가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트랙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폴더블 이야기를 계속해서 장 마감 전에 드렸었거든요. 사실 후자가 될 것 같아요. 후자의 저점에서 기회를 될 수 있는 쉬었던 섹터 안에 폴더블주 공략할 종목 듣고 저희 AS 가겠습니다. 앞서 3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 원픽이 있을까요? 네, UTG 관련해가지고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제가 한번 강한 시세와 함께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보호필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호필름이 핸드폰 액정에다만 붙이는 보호필름도 있겠지만 핸드폰 후면 플라스틱에도 인쇄를 할 수 있는 보호필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전이나 자동차까지 확장됐을 때에는 또 다른 이벤트가 열릴 수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공부해 보실 분들은 MDD 공법입니다. 이 공법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너무나 어느 곳에서도 빠르게 마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효과가 있고 폴더블 폰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차트를 미리 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10월 저점에서부터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도 121선 위에서 반등에 대한 채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 17,500원 아래에서 매수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추세의 상단에 걸쳤을 때에는 이렇게 되돌림자리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2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고점 넘어갈 거로 보고 계십니다. 목표 주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1선 지킬까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일단 손절 라인으로 주시긴 했어요. 기준점 잡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또 기가 막힌 기회였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가 폴더블주 안에 원픽이었고요. 저희 AS 발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파라치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 리뷰를 하는 시간인데 지금 성과 보고 계시죠? 5월부터 연초에 주신 종목들 목표가는 이미 더 빨리 달성을 했고 거의 100% 가깝게 수익 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급한 이유는 LS 오늘 이야기 너무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오늘 LS 그룹주가 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제2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뒤따라갈 수 있을지, 그러면 LS전선 아시아 주셨었는데 목표가 초과 달성이 됐거든요. 더 들고 가면서 수익률 높일까요? 네,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6월 20일경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어디까지 가져가면 될까요? 라는 물음에 이 정도 되돌림 자리까지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약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의 주가 추이를 본다면 바닥에서 횡보하고 이제는 손절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이 나올 때쯤 지금처럼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LS그룹에 대한 효과이기도 하고 LS전선 아시아가 KT 서브마린에 대한 부분들 인수 확정에 대한 모습들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미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네. 대응하실 분들은 8,000원 선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8,000원 이탈이 나왔을 경우에는 전량 수익 실현해 보시고요. 그 이상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들고 가보시면서 분할로 수익 실현 전략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지선은 이제 올라갔어요. 8,000원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동시에 좀 수익을 서서히 챙겨가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AS까지 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주식 파파라치 MTN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인사 나누면서 성공 마감 전략도 물러나겠습니다. 내일은 좀 덜 피로하기를 바라면서 내일장도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